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에코캡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코캡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랑 어제 리비안의 상승분 그리고 리비안의 차트와 함께 앞으로의 리비안이 어떠한 방향성을 좀 보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계속 며칠 좋지 않아가지고 음성이 조금 작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번째 저항은 과연 돌파할까라고 제가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는데, 이 얘기는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에코캡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과연 그 2차 저항에 대해서 돌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리비안이 전일 이제 정규장에서 30% 이상 시세가 이제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 차트를 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리비안 차트와 에코캡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 여력은 리비안에 달렸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결국에는 리비안도 그렇고 에코캡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이런 악성 물량에 대해서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의 흐름과 에코캡의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리비안 관련주들은 일부 상승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전부 다 이제 음봉을 좀 기록을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에코캡이 자리를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리비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보실게요. 자, 리비안의 일봉 차트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사실 주가 방향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리비안이.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대비해서 고점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3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한 26%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거까지는 좀 지켜보면은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 딱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최근 2년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눈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6%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보이죠. 이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물량들을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을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좀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양봉을 좀 만들면서 주가를 뭔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가 상승에는 갭 상승 이후에 바로 음봉이 출현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리비안이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에코캡도 그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리비안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 이제 투자 유치한 거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투자 유치 방법에는 이 자사 지분 중에서 30억 달러, 이게 하나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4조 한 16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0억 달러 어치를 이 폭스바겐에 매도하는 방안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비안의 지분을 이 폭스바겐에서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번 투자 협약이 그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이 폭스바겐이 리비안의 주요 주주로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리비안의 최대 주주가 16%의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디죠?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이제 원래 최대 주주로 이제 1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폭스바겐이 만약에 계획한 금액을 들여서 리비안의 지분을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아마존과 엇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번에 주요 주주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리비안 입장에서는 사실 어, 가장 큰 호재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순 손실만 거의 7조 5천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 부족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이랑 협약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은 대형 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 이러한 대형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또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시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인 게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런 대형 투자사를 갖고 있지를 못했는데 이번 폭스바겐의 투자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된 거죠. 마치 뭐 생명줄이다 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이 폭스바겐이 그냥 단순히 리비안이 뭐 좋아서 뭐 얘네 디자인이 좋아서 아니 뭐 사람이 좋아서 합작사를 설립을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폭스바겐도 이 리비안이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 경쟁력이 있다라고도 증명을 해준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플랫폼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두 회사들의 신차에 적용을 할 것이다. 이 폭스바겐 차량에도 적용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앞으로 이 리비안이 얼마나 좀 성장을 하고 시장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호재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주가를 끌어올려 갈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리비안의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는 에코캡의 차트를 보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어, 리비안의 차트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에코캡의 차트입니다.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17% 정도 현재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리비안도 30 몇 퍼센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24%까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그러한 유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도 보면은 에코캡도 기존에 이제 좀 고생했던 이 주가로 고생했던 주주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함께 또 출회가 됐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이 에코캡 역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누구든 그렇게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렇게 보면 되냐? 그건 아니고 일단은 뭐 애프터마켓이나 뭐 프리장을 봐야겠죠. 일단 미국 증시 리비안 정규장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보합 거의 약보합을 마감을 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아마 그 프리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미증시. 프리장이 시작이 될 때, 만약에 그때 이제 리비안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여력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시간 외에서 아마 에코캡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간 외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에코캡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전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왔죠. 그 이유는 뻔합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죠.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흐지부지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장기 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흐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21선을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121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121선만 문제가 아니죠. 지금 241선, 481선까지도 위에 저항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어떻게 돌파를 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41선은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단기간 이 해당 구간을 자리를 좀 지켜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장기평 구간 이 48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서부터 481선을 돌파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481선 돌파 유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촬영을 진행을 하면서 그 유진투자증권 창구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순 매수세가 25만 주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일부 소량의 매도 물량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26만 주가 찍혀 있는지는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그대로 25만 주를 순 매수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물량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원을 좀 유심히 체크를 하시면서 유진투자증권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는지 여부를 강력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 삼성, 뭐 미래에셋, 키움증권 이렇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키움이나 미래에셋은 개인들의 창구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 단기적으로 지금 갭상승하니까 또 단타하려고 이제 물량이 들어온 거죠. 추가 상승이 또 기대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마 물려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리비안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오늘 장에서 리비안이 하락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나올 이 손절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꼭 신경을 쓰셔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